안녕하세요. 통찰공장 공장장 YQ최입니다. 저는 매주 시사인하고 이코노미스트를 기를 쓰고 있습니다. 이게 뭐 누군가한테는 취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취미라기보다는 약간 제 루틴이고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취미랑 이 루틴의 차이는, 취미는 하기 싫으면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루틴은 안 하면 뭔가 빠져나가고 뭔가 불안하고 해야 될 것 같은 그 강박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이거 그냥 한 주, 두 주 뭐 그 정도는 가볍게 뛰어넘기려면 넘길 수 있는데 거의 뛰어넘기게 되면은 좀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좀 줄어든달까? 그런 느낌이 들고 좀 그 부채감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주씩 요새는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랑 네프콘에도 글을 올리느냐고 한 주씩 밀리거든요. 그런데 어쨌든 계속 정리도 매주 하고 계속 꾸준히 읽으려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주위에서 묻는 게 이거 뭐 그렇게 한다고 돈이 되는 거냐 묻죠. 제 본업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수나 도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차장이나 공장, 바닥이나 뭐 옥상 도장하거나 방수하거나 면처리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데 사실 제 본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. 이 매주 기사를 찾아서 읽는 거 말이에요. 근데 어쨌든 제가 좋아하고 또 세상 공부하고 세상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알아두면은 처음엔 이게 무슨 쓸모가 있냐 생각이 들다가도 계속 이게 쌓이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들을 그냥 보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다 일일이 옵시디언이라는 그 프로그램에다가 노트를 다 정리를 해놓거든요. 이제 이, 이 대본,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 대본은 아니지만, 뭐 이제 블로그나 네프콘, 뭐 종종 방송할 때 쓰는 대본도 다 그 옵시디언 노트 기반으로 쓴 오피니언을 생산하는데 다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통찰 공장도 결국엔 그 통찰이란 게 사람의 그 직관이나 그 어떤 인간만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. 결국에는 그 통찰이라는 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분야들을 통섭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아니면 다른 시각으로 같은 걸 다른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시각이나 새로운 프레임을 전달해 주는 건데 사실 현재 기준으로 AI가 가장 잘하는 게 그런 공통점 찾기거든요. 결국에는 AI가 혁신을 일으키는 것도 수많은 데이터들 사이에서 인간이 찾지 못하는 그런 공통점들을 찾고 그 차이점들을 비교 분석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데이터를 합성하고 분리하고 분석하는 게 지금 AI가 잘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거를 이 AI의 특성을 활용해서 이게 통찰을 생산하는 데도 유용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통찰 분야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사람들의 글, 퀄리티 있는 글을 잔뜩 모아서 그 안에서 관련이 있는 글들을 골라서 그걸로 글을 엮으면은 결국엔 그게 또 좋은 글이 되는 거죠. 또 그리고 그게 옵시디언 안에 들어가서 다시 또 복리처럼 쌓이는 거고. 그리고 결국엔 이 옵시디언 노트가 쌓이고 쌓이면은 뭐 지금 한지 한 1년
좀 넘었지만 거의 2년 좀 안 돼 갔지만 이게 뭐 10년, 20년 쌓이면은 또 나중에는 저를 대신할 저의 세컨드 브레인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매주 단순히 기사를 읽는 게 뭐 세상 공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. 정체성의 일부가 됐죠. 통찰 공장의 가장 핵심적인 원료를 발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.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은 내 정체성이 흔들리니까. 그래서 길을 쓰고 정리하고 길을 쓰고 읽고 길을 쓰고 생산을 하고 배설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주로 읽는 게 그 영국의 유서 깊은 시사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그리고 한국의 그 시사인 그리고 기독교 독립언론인 뉴스엔조이 그리고 독립언론인 뉴스타파 이렇게 주로 네 가지를 읽고 있어요. 그래서 시사인하고 뉴스엔조이 뉴스타파는 계속 후원을 하고 있고 저는 그냥 기성 언론보다는 광고나 뭐 광고를 의존하지 않는 독립언론의 가치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특히 한국을 담당하는 이 세 가지 언론은 모두 다 독립언론입니다. 다 후원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저는 언론의 가치가 결국에는 뭐 이상적이긴 한데 자본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야지 편집권이 보장이 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결국에는 자본이 들어가면은 펜끝이 날카로워질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물론 기성 언론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뉴스를 신속하고 빠르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정보 습득의 역할은 다 하지만 저는 그런 단순한 단편적인 정보를 얻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한 전후 맥락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 이런 거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저는 롱폼 저널리즘이라든지 아니면 르포라든지 분석 기사를 더 좋아합니다. 속보보다는. 왜냐면 단순히 속보만 보면 이게 이쪽에 그 트랙의 한 조각인 거죠. 기차 트랙이. 그래서 그 트랙만 보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거를 모르니까 다른 트랙들이 있어야지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? 근데 제가 읽는 이 네 가지 이 언론들은 이 소스들은 다 그런 종류의 것들을 다루거든요. 그래서 속도는 느려요. 근데 굉장히 품질과 깊이 면에서 차원이 다르죠.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 소스들에서 나오는 기사들만 읽어도 충분히 통찰이 되는데 좀 거기서 한 발에 더 나가서 그냥 처음에 시작은 소박했었어요. 이 기사들을 그냥 이렇게 내가 좆빠지게 읽는데 좀 아깝다 이렇게 읽고 버리는 게. 그래서 이 기사들이 휘발되지 않게 하자 해서 노트로 옵시디언이 메모 어플입니다. 거기다 저장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기사가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시사인에서 읽었던 트럼프 관련 기사가 예를 들어 이코노미스트에서 읽었던 기사랑 비슷한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이게 그 안에서도 플러그인이 있는데 그걸 AI를 통해서 그 비슷한 노트를 그 벡터 값의 연관성을 뽑아서 옆에다 쫙 보여주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시사인에 트럼프 기사가 나왔다 하면은 뭐 이코노미스트 이전 후에 뭐 비슷한 기사를 추천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결국엔 제 통찰 공장의 모든 컨텐츠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. 그렇게 어떤 특정한 기사를 하나 골라서 거기에 마치 그 기사를 들어 올리면은 고구마 줄기 들어 올리듯이 우수수 비슷한 기사들 오니까 거기서 한 9개, 10개씩 뽑아가지고
그렇게 해서 오피니언을 생산하는 거죠. 뭐 이게 자세히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하고 그렇긴 한데 그냥 대략적으로 워크플로우를 정리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.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지금 좀 중독된 거죠, 사실. 그러니까 힘들고 약간 지치고 그런데 그 성취감이라든지 그리고 이걸 정리하고 또 읽고 그럴 때 조금씩 성장하는 그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제 이 세상에 대한 해상도가 더 세상에 대한 정보가 더 업데이트되고 해상도가 더 높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이게 매주 챙겨 읽다 보면은 마치 무슨 1, 2 드라마 보듯이 그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졌던 뭐 어떤 호르무즈 해협 뭐 중동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아니 유럽 각국의 뭐 정세 그리고 뭐 또 어떤 GLP-1이나 AI 발전이나 그 AI 산업의 동향 이런 것들도 캐치업이 계속 되고 업데이트가 되니까 1, 2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재미가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이미 사전 정보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스택이 되니까 아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엔비디아에서 여러 큰 대기업들하고 금융기업들하고 5천억 달러짜리 어떤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자본이 필요 없이 그 풀 안에서는 그 자유롭게 연산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약을 맺었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이렇게 된 맥락을 보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계속 칩을 팔아야 되는데 칩을 사줘야 될 기업들이 자본이 부족하면은 그 자기네 칩을 덜 사리고 자기네 그렇게 되면 자기네 매출이 빠지게 되니까 그럼 그게 또 문제잖아요. 그럼 차라리 그냥 그 금액을 출자를 해가지고 그 풀 안에서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. 그렇게 아예 매출 풀을 만든 거죠. 일종의 그 구독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?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좀 연산을 그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를 인프라로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인프라처럼 여기게 만드는 건데 이거의 한 가지 맹점은 AI 칩이나 이 반도체는 감가상각이 빌딩이나 뭐 다른 인프라들에 비해서 훨씬 빠르니까 몇십 년 다른 것들이 몇십 년이라면 이것들은 뭐 2, 3년이니까 뭐 이렇듯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은 왜 엔비디아가 이런 선택을 했고 왜 이렇게 하려는 건지에 대한 그 맥락이나 의도를 사전 지식을 통해서 사전 정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재미가 있어요. 사실 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뭐 엔비디아가 왜 저렇지 그냥 또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게 해상도 차이인 거죠. 그래서 이게 뭐 저를 어디까지 이끌어줄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게 뭐 사실 조회수라든지 뭐 좋아요라든지 아니면 관심을 얼마나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사실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니까. 그냥 저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더더욱이 유튜브나 블로그나 네프콘을 이렇게 통찰 공장 생산을 하고 생산물을 출하를 하고 이렇게 배설을 하는 이유가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한 주에 못해도 한 60만 자, 70만 자 거의 단행본 한 거의 4, 5건 분량씩은 매주 소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계속 앉아서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주로 어떻게 소비를 하냐면은 스피치 파일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걸 텍스트 파일로 바꿔서 TTS 그 스피치 파일가 TTS가 되거든요. 그걸로 주로 듣습니다. 뭐 읽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저도 본업이 있다 보니 뭐 운전하는 시간도 많고 현장에 있는 시간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소비를 하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는 추천하기 힘들어요. 왜냐면 굉장히 고되고 굉장히 좀 힘들고 이게 취향이 안 맞으면 절대 이렇게 못하니까. 근데 결국엔 뭐 어떻게 보면
셀프 성덕이 된 거죠. 뭐 누가 인정해 주진 않지만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많이 싸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똥이나 오줌을 안 싸면은 어떤 폐혈증이나 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듯이 이 지식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.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배출하거나 해소하지 않으면은 안에 고여서 썩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1차 목적은 저 자신을 위한 겁니다.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. 근데 다만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하는 이 생산물들이 마음에 드신다면은 같이 계속 가는 거고, 마음에 안 들면 딴 거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더 깔쌈한 거 보시면 되는 거고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시고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